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390선을 지키며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1% 넘는 약세를 나타내면서 660선을 턱걸이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우려로 자동차와 철강 등 대미 수출주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관세 철폐와 인프라 투자 확대 등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됐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 현대중공업그룹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업체 수주 물량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수주 물량이 늘면서 국가별 수주 점유율도 1인 중국에 바짝 다가섰다는 소식입니다. 주요 항공사 주가가 연초 이후 50%가량 뛰어오르면서 항공주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원화 강세 저유가 바람을 타고 항공주가 하반기에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69포인트 상승한 2394.48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8.07포인트 하락한 660.97에 장을 마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1,000억 원 넘는 순매수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1,700억 원 가까운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 순매도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고요. 오늘부터는 저희가 시간 이동을 해서 저녁 9시에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시간대가 변경이 돼서 오늘 우리 평택촌의 정우 대표님의 정석투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자, 지금부터 9시 동안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하루 시장의 정리와 함께 내일장의 대응 전략도 세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평택촌놈 정석투자는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그리고 고민 상담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대표님과 함께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정우영 대표님을 지금 소개합니다. 네, 월요일 저녁에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정우영 대표님 바로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저희가 오늘부터 시간을 9시로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고 있는데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9시로 시간이 변경됐는데 저는 더 기분이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6시 반은 시청자나 방송하는 사람이나 좀 어중간했거든요. 그래서 9시에 하면서 좀 더 심도 있게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를 아셨던 분들이 이제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더 시간이 뒤로 밀리면서 여유 있는 시간에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기 때문에 더욱더 편하고 또 심도 있는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많이들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요. 코스피는 상승 쪽으로 이어갔고 코스닥은 1% 넘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월요일장이었는데요. 오늘장은 어떻게 대표님이 정리를 도와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코스피 대신 벌 받고 있는 코스닥이라고 꼽아주셨네요.
네. 오늘자 한마디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코스피 대신에 벌 받고 있는 코스닥. 코스닥이 대신 벌을 받고 있다는 말이죠.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코스닥이 1% 넘게 조정을 받으면서 660선은 지지가 됐지만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대표님. 일단은 뭐 조정을 받아야 코스피도 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코스닥은 코스피와 연동돼서 갈 것이다. 그런 전망을 계속적으로 해주셨는데, 오히려 코스닥이 너무 많이 떨어졌네요. 오늘장 한마디 풀어주시죠. 네, 결국 약한 종목이 하락할 때 더 많이 빠지는 것처럼 약한 시장이 하락할 때 더 많이 밀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동안 지수 거품을 좀 만들어냈던 게 코스피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와 전기전자 대형주들이 합작해서 지수를 약간 좀 과도하게 올렸잖아요. 근데 조정받을 때 정작 조정받아야 되는 거는 코스피인데 코스닥이 더 내려갔어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현재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많이 밀리는 것도 아니에요. 최고점에서 뭐 큰 차이가 없고요. 그렇다고 조정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번에 코스닥 보겠습니다. 보시면 어때요? 코스닥은 이미 고점이 언제였어요? 6월 중순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크게 내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벌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건데요. 지금 제가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시면서 상당히 도움될 만한 내용입니다. 텍스트로 이제 나갈 건데요. 뭐냐면요. 지수 대비 종목군 등락 순서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주식 투자를 하는 한. 이거를 20년이 돼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 없이 그냥 등락만 확인했기 때문이었거든요. 잘 보세요. 첫 번째, 최저점 기록 후 상승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수가 속된 말로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그때 순서를 말씀드린 거예요. 처음에 올라가는 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형주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우량주.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기타 우량주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개별주, 그 다음에 테마주가 가요.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지수가 엄청나게 폭락을 해요. 그 다음에 저점 찍고 올라와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아니 지수 만동 나오고 우량주도 가는데 왜 내 종목을 안 가냐. 메커니즘을 몰라서 그래요. 자, 지수가 바닥 찍고 올라갈 때 자, 개인이 올려줄까요? 외국인 기관이 올려줄까요? 당연히 외국인 기관이 올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량주가 먼저 가요. 근데 묘하게도 개별주는 지수가 가는데도 안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왜 알고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이번 한 번만, 뭐 올해만 하고 말 게 아니잖아. 앞으로 계속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수가 저점을 찍잖아요. 반등 나올 때 그때는 대형주, 우량주를 먼저 잡으세요. 그 다음에 개별주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원래 순서예요. 이 메커니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개별주를 10,000원에 잡았어요. 2,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지수가 바닥 찍고 올라가요. 근데 겨우 한 300원 올라갑니다. 미쳐버리는 거죠. 왜 그럴까? 이 메커니즘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반대로 최고점 기록 후 하락할 때는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 또 개별주부터 먼저 빠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때는 왜? 상대적으로 받쳐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이 들어갔던 우량주는 어떻습니까? 후발 매수세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후발 매수는 손에 안 보려고 어떻게든 받쳐주고 추가 매수하고 막 이래서 좀 속도감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개별주가 먼저 빠져요. 반대로 이제 그 다음에 우량주 빠지고 시간 쪽에 상위용 빠지고 그 다음에 테마주는 올라갈 때도 맨 끝에 내려갈 때도 맨 끝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테마주는 저점 찍고 올라갈 때 처음에는 그게 별로 신통치가 않아요. 어느 정도 유동성 장세가 된 다음에 그때 올라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일단 유동성 장세가 된 이후에 떨어질 때 테마주는 늦게 떨어져요. 그래서 그 테마주는 아주 독특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 투자를 5년, 10년 할 때 이걸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방송 시간 변경에 따라서 이제 제가 하나 약속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네요. 첫 번째 뭐냐면 위험 관리와 수익 추구를 모두 만족하는 실전적인 정석 투자 교육을 제가 꼭 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그러죠.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를 하자. 그게 길게 보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연회 때도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교육자 출신의 주식 전문가 우리나라 거의 없습니다. 저 외에는 저는 모르거든요. 저처럼 중고등학교에서 교사하고 대학에서 강의까지 했던 주식 전문가 아마 찾기 어려울 겁니다. 교육은 제가 정말 자신 있고요. 두 번째, 상승장에서는 특정 업종으로 압축할 겁니다. 저는 앞으로
반등이 다시 조정받고 나올 때도 딱 한 업종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주식 선물하고 개별적 순환매 집 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이 시간 놓치지 않고 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시장의 흐름은 또 역사는 돌고 도는 그런 흐름입니다. 앞뒤의 그런 역사와 상황을 알아야만 지금 현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간 변경에 따른 이 평택촌호 정우영 대표님의 약속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서영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다시 보기를 통해서도 여러 번 걸쳐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잘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 정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앞서서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뒷받침해줬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폭이 컸거든요. 양시장 정리 도와주시죠.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 때문인지 덕분인지 어쨌든 버텼어요. 그래서 네. 이제 상승했는데 이제 아쉽다면 원목 마감이고요. 코스닥은 결국 투자 심리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코스피가 간당간당 하니까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 정도 급락을 했는데요. 문제는 21선 이탈했다는 거죠. 21선 이탈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약하다는 반증이고요. 제가 좀 전에 서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락할 때 뭐부터 하락한다고요? 얘기했잖아요. 일반적인 개별주. 자, 그러면 일반적인 개별주가 가장 많이 보이는 데가 어딜까요? 코스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알면서 시장을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거 엄청나게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3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 해줬는데요. 어쨌든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계속해서 같은 말씀드리지만 그거예요. 250만 원 먼저 돌파하느냐, 230만 원 먼저 깨느냐. 근데 지금 240만 원에서 아래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계속 우리가 이제 주의해서 보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정리돼서 양시장과 삼성전자를 기점으로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또 내일장의 전망일 텐데요. 양시장에 대해서 내일장의 전망도 함께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제 내일장 양시장에 대한 흐름을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도 정리 도와주시죠. 네,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상승하면 작을 거예요. 그렇게 셀 것 같지가 않아요.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근데 하락하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등락과 무관하게 당분간 21선 이탈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역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은요. 지금 오른쪽 동그라미 있죠. 네, 이게 검은색이 21선이거든요. 오늘 장대 연봉 나오면서 완전히 이탈해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내일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더 내려가면 확실하게 더 이탈이 되겠죠. 더 멀어지겠죠. 21선과. 그래서 어쨌든 양시장에 대한 지지전망은 제가 볼 때는 썩 좋지는 않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간단해요. 비중 약간 줄이고요. 그 다음에 종목 수도 약간 줄이세요. 그리고 내가 어떤 종목을 정리해야 되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탄력이 약한 걸 먼저 던지는 거예요. 탄력 좋은 걸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합니다. 항상 개인들은. 그래서 그걸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도 언제 한번 드렸었잖아요. 개인은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생태계에서 영원한 프랑크톤이다. 외국인과 기관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다만 딱 한 가지가 유리하다. 바로 비중 조절입니다. 개인은 시작할 때 0, 장중에 100, 끝날 때 0 이게 가능해요. 외국인 기관은 그게 안 됩니다. 유일하게 장점이 비중 조절을 왜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비중 조절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 조절에 대한 그런 강조와 함께 상승장과 하락장의 일대의 각 종목에 대한 그런 대응 방법도 알려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의 정리와 함께 내일장의 전망도 알아봤고요. 이어서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 주요 종목 이슈와 공시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가 올라왔습니다. 제주공항 면세점 영업 종료 공시가 떴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요. 누리플랜이 올라왔네요. 한미 전자권 환수 대비에 대해서 방어 사업 부각 소식에 강세 흐름을 보이겠다라는 그런 소식도 올라왔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안내비 올라왔습니다. 정치적 악재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네, 오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뭐 제주공항 면세점 영업 종료 공시가 떴다고 하던데요. 오늘은 2% 가까이 빠지면서 34,2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최저가가 33,850원까지 찍은 이후의 가격대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때 변동성이 가장 컸었고요. 2015년에 크게 나왔고 이후에 계속적으로 바닥권인 흐름인데 이후 공략 접근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 영업 종료 공시도 떴고요. 주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자는 지금 매도하시고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좋을 때도 안 갔는데 시장이 나쁘면 더 빠지겠죠? 그리고 미보유자는 관망이 좋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게 추세예요. 지난 2015년이었죠. 그때 한번 급등해 준 이후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수가 좋았던 2017년 이 시기에도 어떻습니까? 우측을 한번 보세요. 옆으로 거의 기었잖아요. 그러면 확률상으로 특별한 모멘텀이 없다면 이게 지수가 내려갈 때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재료가 있을 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건 미보유자 관망이 좋겠고요.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재료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 이제 면세점 사업자 선정해서 어쨌든 이게 호재가 돼서 이제 올라갔었는데 저는 그때도 하나가 될 거라고 예측했어요. 네, 면세점 사업자. 그 당시 하나그룹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주식 전문가가 아닙니다. 배라볼 걸 다 분석해요. 그러니까 이걸 오래 하다 보니까 제 눈에 보이는 거 다 분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그때 제가 적중해서 한번 예측해서 맞춘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앞으로 제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거 빼고는 제가 웬만한 그 분석 내용들은 다 전달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이 종목은 관망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31일 제주공항 국제선 출국장 면세점 영업을 종료한다라는 그런 공시 소식이 떴습니다. 자,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 또 미보유자는 앞으로 관망해보자라는 그런 의견까지 더해주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잘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리플랜이 올라왔습니다. 누리플랜 같은 경우에는 오늘 6% 넘게 상승을 했고요. 7,52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좀 윗꼬리가 꽤 달렸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쳐졌는데 소식 같은 경우에는 한미전자권 환수 대비 방호 사업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누리플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대가 좀 다중 매물대에 있는 가격대에 걸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누리플랜 같은 경우에는 뭐 4대간 보건주 테마도 되고요. 뭐 여기저기 다 걸리는데 일단 적정주가 대비 저평가고요.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올서 매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누리플랜 같은 경우에는 여러 테마에 걸쳐져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자, 보유자는요, 매도 후 재매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보유자에 대해서는요, 5일선에 대해서 접근 전략 말씀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랩이요 올라왔어요. 안랩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들 알고 있는 그런 정치 테마주이기도 한데 오늘은 54,4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안랩 같은 경우에 관심 있으실 것 같아요. 대표님, 안랩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오지 못하고 있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이제 좀 자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결론만 내려드릴게요. 뭐 이 프로그램이 정치평론가 프로그램은 아니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보유자는 지금이라도 매도해 주시고요. 미보유자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관망해달라. 이게 최종 결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워낙 뭐 정치 테마주로 엮여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대표님이 뭐 하실 수 있는 말씀은 많지만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관망을 해보자라는 그런 의견까지 더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종목 이슈와 공시, 안랩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들 한 종목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촌놈의 오늘의 우량주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우량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LG 이노텍이 떴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진칼이 올라왔네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우량주는요, LG이노텍이 올라왔습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에 LG그룹주들 말씀을 해주실 때 많이들 언급해 주셨던 종목이기도 해요. LG이노텍은 오늘 15만 9,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6월 27일 6월 말에 최고가 17만 7,500원을 기록한 이후 소폭 하락을 한 그런 가격대인데요. 16만 원이 깨졌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LG전자 뭐 이렇게 더불어서 많이 대표님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LG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억울하다 그랬죠. 근데 LG이노텍은 적정 주가 대비 전혀 아쉬울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후반에 분명히 전기전자 단타 매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식 선물에서 얘기했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매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자는 직장인 단기로 120%까지 기다려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주식 선물 매도 계속 하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조정받으면 적어도 121선까지 확실하게 밀리면 그때 들어가고 아니면 그냥 관망해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지난주 주식 선물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매도 포지션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보유자는 이쯤 이 가격대에서도 매도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직장인 단기입니다. 121선을 이용해서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우량주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진칼이 올라왔어요.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4% 넘게 빠졌거든요. 25,300원이고요. 6월 말입니다. 27,150원이 최고가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14,000원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올라온 이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가격대인데 대표님과 바로 전략 알아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한진칼 같은 경우에도 최근까지 6월 말까지는 흐름 좋았고요. 지금 뭐 이거래일째 연속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상승 한계치는 온 거라고 봅니다. 뭐 영원히 한계치가 아니라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한계치에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약 한 100% 가까이 올라갔다가 좀 조정을 받는 이런 양상인데 문제는 21선 이탈할 때 너무 심하게 이탈했다는 겁니다. 적정 주가 대비는 저평가되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욕심이 안 내도 이제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저점 라인에서 올라오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그 전에 21선 이탈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장중에 이탈하거나 정말로 아슬아슬하게 아니면 이렇게 터치되는 정도. 근데 오늘 어때요? 완벽하게 이탈했죠.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역시 120선까지 오면 그때 한번 들어가 보고 아니면 잡지 말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진칼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의 투자사업 부문을 인적 부달해서 신설된 지주회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21선에 대해서 지지가 됐는데 오늘 장에 4% 넘게 빠지면서 이 21선을 빠르게 좀 이탈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 주셨고요. 또 미보유자는 직장인 단기 121선에 대해서 매수 관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우량주였습니다. LG이노텍과 한진칼 알아봤고요. 오늘의 개별주와 테마주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개별주와 테마주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서전기전이 올라왔어요. 두 번째 종목 확인할게요. 세명전기가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은 개별주와 테마주를 한데 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개별주와 테마주는요, 서전기전이 올라왔어요. 오늘 2%, 3%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9,460원에 마감이 됐는데 윗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워낙 지금 최근에 가격대가 뭐 이전에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는 흐름의 주가이기도 한데 함께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서전기전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성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업들이 접근하기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꼽아봤는데요. 보유자는 그냥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5일선 오면 매수했다가 한 10% 정도 손절 수익 보시고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 플러스 나왔다는 거는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일거리가 달린 건 뭡니까? 저항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말 그대로 개별주입니다. 차트 위주로 보시면 되거든요.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그러니까 4월이었죠? 그때 한번 급등해줬다가 조정을 확실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올라간 게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코스닥이 어땠어요?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플러스 나왔다고 하는 건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거래도 터졌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왜 매도하라 그러냐? 좀 무거울 것 같아서 그래요. 일단 매물대가 첩첩이 쌓여 있잖아요. 근데 과연 이 종목이 엄청난 호재가 있지 않는 한 이 매물대를 뚫어주고 날아가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보유자는 매도하되 없는 분들은 저런 측면에서 단기 매매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개별주, 첫 번째 개별주는 서전기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흐름에서 윗구리가 달렸다는 건 저항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분석을 해주셨고, 조금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부재하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짚어드렸거든요. 그러기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 그리고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5일선을 공략해보자라는 그런 전략까지 짜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명전기가 올라왔어요. 세명전기 오늘장의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명전기도 오늘 서전기전과 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탄력은 조금 더 좋았습니다. 9% 넘게 상승을 했고요. 6,020원에 마감이 됐는데 앞선 종목에서도 그렇지만 코스닥 오늘 지수가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플러스로 상승으로 마감된 종목에 대해서는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대표님과 함께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세명전기도 오늘 탄력은 좋았는데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대국송전 테마주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갔고요. 조금 전에 봤던 종목보다는 몸통이 약간 더 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어떻게 하느냐,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 고점보다 넘어가면 대충 매도하시고 적당히 재매수하시기 바라겠고요. 없는 분들은 5일선 매매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비슷해요. 서전 기존 같은 경우도 4월에 같이 급등했다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 종목의 장점이 뭐냐? 서전 기존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서전 기존처럼 보유자 매도하고 마는 게 아니라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기 바라겠고요. 역시 5일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선 서전기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몸통이 조금 더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고점을 넘어간다면 매도 후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업단기 5일선에 대해서 접근 전략까지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개별주와 테마주 서전기전과 세명전기를 알아봤고요. 자, 이어서 만나볼 시간을 대표님이 이전에 추천을 해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례 분석을 도와드리는 코너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사례 분석을 해드릴 종목은 어떤 종목이 떴을까요?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볼게요. 네, 추천 종목은 크린앤사이언스입니다. 업종은 코스닥 종이 목재에 속해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추천 시기는 2001년 1월인데요. 추천 결과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사례 분석에 대한 부분을 이번 시간이 옮기고 나서 좀 추가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말씀 해주실 건가요? 크린앤사이언스가 올라왔습니다. 네, 제가 새롭게 만든 코너인데요. 이걸 왜 만드냐면요. 네네. 과정 분석하고 어떤 노하우 팁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실패한 종목도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적중하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왜 이걸 했냐면, 제가 주식 전문가 하면서 역사상 월간 수익률 최고였던 게 바로 이 종목이었어요. 그리고 원래 제가 2000년 7월 28일에 주식 전문가를 처음 시작했어요. 2000년 7월 28일. 근데 이 종목 추천한 게 바로 2001년 1월 2일이었습니다. 첫날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는 한 100% 정도 목표로 하고 추천했는데 결과적으로 1개월 내에 560%가 갔으니까 엄청나게 올라갔죠. 잠깐 한번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걸 의미가 있어요. 이게 2000년 12월 그때 5일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점부터 저점까지가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63%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걸 왜 제가 추천했냐? 바로 신규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 종목이 떨어진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 2000년 3월 고점 이후에 12월 말까지 마지막 날까지 지수가 계속 빠졌거든요. 그래서 덩달아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릴 수 있는 팁이 뭐냐 이거예요. 상장된 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개월 된 주식이 있어요. 상장된 지. 근데 지수가 급락을 해줬습니다. 그럼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공모가 대비 어떠냐? 절반 이하로 빠진 건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면 취소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에서 제가 2001년 1월에 그 첫 거래일에 시가에 매수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저도 여기까지 올라갈 거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꼭 메모하셨다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어떤 때 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지수가 뭐 단기에 급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6개월, 1년 계속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덩달아서 같이 빠져요. 그리고 나서 지수가 딱 반등 나올 때 신규주가 탄력적인 게 상당히 많은데 그 당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어땠습니까? 63%가 빠진 거예요. 불과 뭐 한 달도 안 걸린 거예요. 당연히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코스닥이라든가 코스피라든가 신규주를 보시는데 신규주 같은 경우 특히 코스닥은 이런 메커니즘을 여러분 기억해두자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락장에서도 매매를 많이 안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은 나중에 신규주에서 좋은 수익이 아마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이런 종목에 대한 부분 이전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에 대해서 사례 분석을 통해서 그 다음 종목에 대해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비법도 알 수가 있으니까요. 이 사례 분석 코너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례 분석까지 크린앤사이언스 알아봤고요. 이어서 내일 중요한 전략을 알아봐야 되겠죠. 먼저 내일 공략 업종과 테마는 어떤 종목을 꼽아주셨는지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먼저 업종을 확인할게요. 매도 관점, 신규 또는 재매수는 당분간 관망을 해보자. 자, 그리고 테마도 확인합니다. 대북 송전에 대한 부분을 단타 매매, 그리고 전기차는 추세 매매를 이어가보자라는 전략을 짜주셨네요. 네, 현물 전략인데요. 업종에 대해서는 매도 관점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신규나 재매수는 좀 기다려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테마에 대해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업종에 대해서는 뭐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매도 관점, 자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또 관망을 하자 그렇게 하셨는데 테마도 궁금하거든요. 내일장 전략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조금 전에 제가 세명경기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북송전 관련주들은 아마 내일도 등락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타 매매 하시고요. 전기차 관련주는 제가 분명히 지난주 후반에 화면 굉장히 크게 해서 리스트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방송 다시 보기에 나오니까 거기서 참고하시고 이 종목 정말 저평가됐다.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좋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서히 분할매수 시작하라는 거예요. 적정주가는 어떻게 한다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항상 확인이 되니까 그걸 보시기 바라겠고요. 차트까지 보시는 건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차트는 한 6개월 정도만 주식 투자하면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적정주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기술 특허가 있는 적정주가이기 때문에 신뢰를 갖고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마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뭐 세명전기 같은 종목 말씀해 드릴 때 또 언급을 해 드렸고요. 대북 송전에 대해서는 단타 매매, 그리고 전기차에 대해서는 지난주에서도 공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종목들 적정 주가 좀 활용을 해 보셔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쏙쏙히 좀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경제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평택촌놈 적정주가 눌러주시면 바로 연결 통해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 잘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물 전략 알아봤고요. 이어서 파생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물 옵션 전략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주식 선물 투자 전략이 먼저 올라왔네요. 추세는 관망입니다. 자, 이어서 단타 전략도 확인할게요. 선물은 314초가 시 단타 매수, 미만 시는 단타 매도, 옵션은 관망입니다. 자, 이거는 선물 옵션 전략이 되겠네요.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정정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략에 대해서는 선물 옵션 투자 전략입니다. 자, 대표님, 추세는 계속해서 관망을 이어가고 있고요. 단타 전략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단타는 이렇습니다. 선물 314.00포인트 기준으로 초과되면, 그러니까 그 위에서는 단타로 여러분들이 뭐 1포인트나 2포인트 정도 매수 가담해 주시고요. 그 아래에서는
매도로 수익을 추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옵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감안하는 게 좋습니다. 좋고요. 조금 전에 이제 언급을 주식 선물 해주셨는데 그걸 제가 서비스 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오늘부터 제가 주식 선물은 투자나 단타 추천 안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화면 좀 보시기 바라겠는데요. 먼저 N소프트하고 메디톡스 추세대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본전 또는 300%까지 기다려봐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는데요.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먼저 N소프트부터 말씀드릴게요. N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제가 이거를 6월 중순에 엄청나게 강조했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가 이제 큰 게 있는데 여기서 많이 들어가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작은 동그라미 뭐냐면요. 반등의 한계치예요. 오늘 또 떨어졌죠. 그러면 이거는요. 내일 하루만 떨어지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뭐가 놀랍냐.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게 300% 수익이 나옵니다. 무려 300%. 왜냐? 현물에서 30% 하락은 레버리지 10배니까 300%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만약에 맨 위에 있는 동그라미 구간, 그러니까 42만 원대 전후에서 여러분들이 매도 포지션 취했다 그러면 본전에 청산하거나 아니면 300% 보거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두 번째, 메디톡스입니다.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제가 강연회 때도 얘기했어요. 이거는 정말 들어갈 만하다. 만약에 계속 올라가면 추가 매도 후에 살짝 반등 나올 때 평균 단가만 높이는 식으로 해서 하자 그렇게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최소한 58만 원 이상에서 현재 매도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역시 어떻습니까? 장대 연봉 나왔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래에 있는 라인까지 내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300% 수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N소프트하고 메디톡스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방송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솔직히 다 갖고 있습니다. 주식선물 하신 분들은. 그래서 그분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전기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전기전자 같은 경우 제가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번에는 꼭 한번 들어가 보자. 정말 기회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아마도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어떨까요? 당연히 평가익입니다. 평가손이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네, 오늘 전부 다 많이 밀렸었잖아요. 삼성전기라든가 LG이노텍, SK머티리얼스 이런 것들이거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 거의 80% 평가익 날 겁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들은 어떻게 하느냐? 최소한 올라간다고 그러면 번전 아니면 단기적으로 100%까지 여러분들이 보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주식 선물 전략도 항상 꼼꼼하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제는 좀 특이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곁들여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 주식 선물에 대한 부분도 알아두어야 할 것이 주식에 대한 현물에 대한 그런 흐름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도해야 대한 부분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갖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은 전략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생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만나볼 코너는 대표님에게 직접 여쭤보는 코너죠.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편종인의 물어봐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요. 보내주신 문자 대표님이 직접 뽑아주셔서 상담을 도와드리는 코너입니다. 많은 문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샵 0082번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많은 문자들이 도착을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문자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자입니다. 5495님이 보내주신 문자예요. 매일 잘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롯데케미칼 342,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5%인데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롯데케미칼 오늘 종가 볼게요. 353,500원이고요. 3%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매수가가 34만 원대다 보니까 수익권에 계신 분이에요. 매일 저희 방송 잘 보고 있다고 하니까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자, 대표님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수익권에 있으신 시청자 분이십니다. 어떻게 진단하면 좋을까요? 네, 먼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은 앞부분을 좀 빨리 얘기했잖아요. 네네. 왜 그러냐면,
이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은 사실 굉장히 간절하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너무 짧게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좀 여유 있게 해드리겠고요. 이 종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캐피탈 같은 경우 이렇게 하세요. 일단 매수가가 34만 원대니까 평가이익이잖아요. 그죠? 평가이익인데 만약에 밀려서 본전이 되면 매도하시고 아니면 일단 수익 10% 정도 노려보면 될 것 같고요. 미보자는 관망이 좋습니다. 왜냐? 장세 때문에 그렇거든요.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적정 주가는 46만 원대예요. 그래서 올해 초였죠. 2월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올라갔었어요. 40만 원 올라갔다가 최근에 조정받고 올라오는 단계인데 제 눈에 보이기에는 뭐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 한번 내려갈 때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반등 주면서 내려가거든요. 또 반등 주면서 내려가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의 어떤 트렌드를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욕심은 내지 마시고 본전 또는 10% 정도 수익 노려보자 설명드리겠고요. 없는 분은 지금 굳이 이거 들어갈 필요 없이 좀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상담 시간을 더욱더 늘려서 여러분께서 간절히 또 원하시고 또 상담을 바라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더욱더 할애를 하신다고 하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익 구간에 계시는데 수익은 10% 목표가를 설정 도와드렸어요. 37만 원이 넘는 그런 목표가가 될 테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보유자는 본전에 대한 그런 의견도 주셨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장세로 인해서 관망해보자라는 그런 관점까지 전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요, 0724님이 보내신 문자예요. 평촌님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고요. 솔리드를 매수가 2,335원에 비중을 100%나 실으셨어요. 지지부진하게 가는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대표님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자, 솔리드 오늘장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40원이에요. 시청자분이 지지부진하게 간다라는 그 말이 이해가 가는 게 한 5월 초부터 계속 같은 주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대표님, 솔리드를 비중 100%를 실으셨다고 하는데, 그리고 화이팅도 함께 넣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아까워요. 네? 아깝다고 하는 게 네네. 뭐냐면요. 이게 실적이 썩 좋지가 않거든요, 최근에. 그것 때문에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적정 주가로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주 중에서도 나름대로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아니지만 조금만 실적이 좋아지면 갈만해요. 근데 지금 어쨌든 실적이 안 좋은 건 현실적으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절충을 하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다 정리하지도 말고, 다 홀딩하지도 말고, 이렇게 해주세요. 보유자는 비중을 절반만 축소해주세요. 그러니까 50%까지는 내가 찬성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홀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현재 가격대에 매수를 해보시는데 50%씩 이렇게 들어갈 종목은 안 되고 한 10% 정도 들어가 보셔서 손절 10% 보시고 단기로 하든 중기로 하든 이게 좋을 것 같거든요.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 보면요. 아까워요. 이게 이제 2014년에 엄청나게 한번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현재는 언제입니까? 2017년이죠. 많이 빠졌어요. 무려 3년 동안. 실적이 점점 안 좋아져서 그래요. 근데 현재 가치로 본다 그래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7,200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저평가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2,335원이니까 대략 어떻습니까? 3배가 넘는 거죠. 적정 주가가. 그리고 최근에 횡보해 줬는데 매수하신 가격대 라인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요. 딱 현재 이 라인이거든요. 그럼 보시자고요. 거의 2011년, 12년 가격대예요. 예. 그러니까 차트로 본다면 억울한 게 하나도 없죠. 지금 들어가는 게. 가격도 좀 충분히 받았고, 다만 실적이 최근에 안 좋아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모멘텀이 없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쉽게 빠지도 않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저평가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이렇게 하세요. 저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 그냥 절반만, 100%는 너무 많아요, 솔직히. 그래서 절반만 축소하시고 그냥 나머지는 홀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없는 분들은 일단 현재가 전에서 한번 매수해 보신 다음에 손절만 지키고 계속 한번 끌고 가보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지부진한 흐름에 조금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요. 반절에 대한 비중 좀 덜어내시고 나머지 비중 반절 50%로 끌고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가에는 매수할 타이밍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미보유자분들에게도 해주셨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중을 10% 정도에 대해 적절하다라는 그런 의견까지 더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솔리드 알아봤고요. 다음 문자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6348님이 보내신 문자예요. 자꾸 내려가네요. 대표님. 행남 생활건강 매수가 870원에 비중 20%입니다. 손절가와 목표가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행남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가 781원이에요. 아, 매수를 870원에 하셨기 때문에 계속 손실 구간이 있으신데 자, 대표님. 행남 생활건강을 매수한 이후에 계속 내려가셔서 이분 또한 답답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약간 저평가됐고요. 이분은 이렇게 하세요. 이제 본전 또는 손절 20%에서 잘라주세요. 왜 그러냐면 좀 높게 매수하셨거든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700원 정도 빠지면, 700원이 깨지면 단기로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은 게 일단 적정 주가 대비 저평가됐고요. 두 번째 차트상으로 나름 괜찮아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하락 추세인 경우. 자, 이게 하락 추세에 해당합니다. 보세요. 61선이 121선을 이탈했을 때, 제가 이때가 하락 추세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언제 매수하느냐. 제가 분명히 금요일 방송에 다 얘기해줬어요. 5일선이 21선 올라탈 때, 딱 이때입니다. 보이시죠? 그러고 나서 좀 반등이 나왔잖아요. 지금 21선 또 아래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라인, 그러니까 이 저점 라인만 깨지 않으면 이거는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건 소외 종목이고 지수하고 크게 연동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또 올라간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700원이 깨지면 그러니까 700원 라인이 대충 이 정도거든요. 700원이 깨지면 여러분들이 한번 전업들 같은 경우 들어가 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남 생활 건강에 대해서는 보유자 본전 또는 손절 20%에 대해서 짚어드렸고요. 또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700원 이하에서 매수 노려볼 만하다. 지금 저가에 대해서 깨지 않는다면 그 구간 내에서의 적응 가능하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빠르게 확인할게요. 다음 문자는요. 9047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한국콜마홀딩스를 33,65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15%인데 매수하고 계속 빠지는데 손절을 해야 될까요, 대표님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한국콜마홀딩스 오늘장의 흐름 봅니다. 32,500원이거든요. 지금 33,650원이니까 일단 내려오는 구간이에요. 자, 대표님 매수하시고 나서 계속 가격이 내려가면은 그것보다 또 마음이 아픈 게 없어요. 어떻게 분석을 도와드릴까요? 이 종목은 보유자 같은 경우에 본전 또는 손절 10% 해주시고요. 미보유자는 감당을 하세요. 왜 그러냐? 만약에 화장품들을 잡는다 그러면 아예 좀 무겁더라도 튼실한 우량주를 잡던가 아니면 좀 반짝반짝 탄력적인 개별주를 잡아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품주를 굳이 잡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AK 홀딩스 이런 거 우량주들 있잖아요. 이런 걸 잡던가 아니면 코리아나라든가, 제닉이라든가, 그것도 아니면 리더스 코스메틱이라든가, 그쪽이 낫지, 이건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미보유자 관망이고요. 어쨌든 보유하신 분은 그렇게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콜마홀딩스는 보유자 본전 또는 손절 10% 잡아주셨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종목까지 평촌에게 물어봐 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이 너무 훌쩍 지나갔는데요. 자, 6월에 만나뵀던 강연회를 통해서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7월 강연회를 또 평택촌노 정은 대표님이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강연회 소식 다시 한번 고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연에 대한 소식인데요. 2017년이죠. 7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요. 장소는 서울산업진흥원 2층 콘텐츠 올로 오시면은 대표님을 직접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요. 1577-7451번으로 주시면 되는데요. 대표님과 함께 강연회 소식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대표님, 강연회에 대해서 지금 오늘 처음 고지를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란 말이죠. 강연에 대한 설명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6월 3일 강연회에서 무려 500명 이상이 오셨습니다. 네. 저도 사실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방송 복귀한 지 2달밖에 안 된 시점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방송 시간대도 6시 반에 했기 때문에 사실 사학때 방송이었는데 정말 많이 오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8월에는 강연이 없고요. 7월 15일에 강연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저는 절대로 똑같은 내용 강의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군더더기 없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시간 내서 오신 분들이 정말 잘 왔다 이런 생각 들게 하는 강연을 했고 뭐 제가 주식 전문가 지금 1, 2년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니까 오늘 9시 방송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우연히 평택촌놈 발견했다 그러신 분들은 꼭 오시면 아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연에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지금 이 시각에 TV를 켜시면서 대표님을 오랜만에 뵌 시청자분들이라면 내일 이 시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까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이죠. 9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